여러분 안녕하세요. 여의도 펀드매니저 TV 개별 종목 분석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연휴 잘 쉬셨습니까? 오늘은 BH라는 종목에 대해서 한번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FPCB 업체로서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알고 있는 종목인데 최근에 주가가 우상향하는 그러한 긍정적인 모습이 꾸준히 나타나서 과연 이 종목을 팔아야 하나 이익을 실현해야 하나 아니면 추격 매수해야 하나 여러 가지 또 생각이 막 교차하는데 결론적으로 말하면 35,000원 이상에서는 이제 매도의 영역이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본 그런 종목입니다. 이 종목에 좋은 점들이 있지만 이제 선반영된 부분이 상당히 많고 이제 올라올 때마다 이익을 실현하는 차원에서 접근을 하는 게 맞다. 이런 결론을 가지고 동 종목을 하나 둘씩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구독, 좋아요 많이 눌러 주십시오. 네, 동사의 주가 추이를 한번 봅시다. 작년 올 3월인가? 올 3월에 18,600원에 있던 게 31,000원까지 갔으니까 딱 2배 가까이 약 100% 수익이 나는 그러한 종목이네요. 시가총액이 1조를 넘었다. 제가 이제 부품업체들, 특히 삼성전자나 LG 관련된 부품업체들이 1조가 넘어갔을 때 항상 CR이 나타나고, 그렇죠? 여러 가지 이제 체크가 들어오는데, 이러한 종목에서 한 1조 정도면 충분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는 거죠. 이 정도면 한번 팔아줘야 되는 그러한 단계. 그 다음에 MACD 기술력 지표 모양을 봐도 꼭대기 피크를 향해서 가고 있기 때문에 35,000원이 넘으면 과감하게 이익을 실현하는 그러한 이익 실현 전략 차원에서의 접근을 강력히 여러분들에게 권해 드립니다. 동사의 수급 현황을 보면 국내 기관들은 샀다 팔았다를 뭐 반복하고 있죠. 외국인들은 지속적으로 사다가 이제 이익 실현에 나오는 그러한 모습. 그렇다면 동사는 이제 이익 실현 차원에서 접근을 하는 게 맞지 않을까. 물론 국내 기관이 막판에 이제 막 사자드가 18만 주씩 어제 지난 금요일 사자 들어오는데 이 부분들이 이미 충분히 선반영이 됐다. 외국인이 여기다 대고 지금 팔고 있는 거죠. 이렇다면 동사는 어느 정도 올라가다가 단기적 모멘텀이 있을지 모르지만 선반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모든 것을 감안했을 때 이익 실현 차원에서 접근을 하는 게 맞다. 이렇게 요약 정리를 해볼 수 있습니다. 동사의 공매도 추이를 한번 보면 50만 주, 56만 주까지 갔던 게 최근에는 약 40만 주에서 50만 주 이하로 좀 떨어 내려오는 모습이 보이는데 이게 잘 안 보이는데 이게 한 47만 주 정도 되니까 이제는 어느 정도 공매가 좀 주는 모습, 수급 측면에서는 긍정적인 모습이 나타나고 이것 때문에 지금 오른 거죠. 네, 이러한 것들이 이미 시장에 반영이 주가에 반영이 됐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동사는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는 유명한 종목인데 동사를 이해하는 네 가지 핵심 키워드를 보면 애플, 동사는 애플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구조이다. 또 최근에 이제 애플이 신제품을 낼 때 LTPO라는 새로운 신기술을 가지고 디스플레이에 적용을 했는데 LTPO란 단어, 아이폰의 Q가 증가할 것이다. 이러한 모습. 네. 가격은 올리지 않았죠. 네. 프로와 아이프로 프로와 프로맥스 모델의 점진적 점유율 상승이 전망된다. 모든 게 애플, 그다음 삼성전기에 납품을 하는 LG 이노텍에 납품을 하는 이러한 모습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동사는 향후에 애플과 가장 큰 관련이 있다. 결국 삼성전기에 동사가 납품하는 게 가장 큰 어떤 모습이 있다. 여기에 LG가 가지고 있는 전장 사업 관련된 그런 부품 소재 산업을 가지고 오면서 또 새로운 성장 먹거리를 동시에 장착하는 그러한 모습인데 일단 애플, 삼성전기 납품하는 기업, 동사 이러한 관계, 삼각관계로 봐야 되는 게 아닌가. 애플이 동사의 목조를 재고 있다. 이렇게 예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35,000원 이상 도달 시에는 이익 실현 차원에서 접근을 해라. 고객사 내 동사의 점유율이 상승 중이다. 초기 물량 생산이 증가 중이다. 우호적인 환율도 동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2022년 영업이익이 1648억까지 전망되고 있다. 이 숫자가 YY로 131%나 증가하는 그러한 놀라운 영업력이다. 중장기적으로 FPCB 사용처 확대와 LG전자로부터 인수한 차량용 휴대폰 무선 충전 사업의 실적 기여로 성장 가시성이 높다고 판단이 됐다. 이게 이제 이미 주가에 선반영이 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35,000원 시가총액으로 1조까지 올라오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 그러나 이제부터는 영업이익이 아니라 이제 주가이익이죠. 네. 수익 실현 단계로 보여진다. 충분히 선반영이 됐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다. 이게 제 결론이죠. 이런 가정을 깔고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동사를 이해하는데 아이폰 14를 이해를 하지 못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죠. 네. 아이폰 13부터 보면 아이폰 13 미니, 그다음 아이폰 13, 아이폰 13 프로, 아이폰 13 프로 맥스 이렇게 4개 종류가 시장에 나왔는데 아이폰 14에서는 또 어떻게 되느냐? 하나가 더 늘어났죠? 아이폰 SE, SE가 아이폰 미니가 이렇게 됐고 아이폰 13과 아이폰 13 미니가 아이폰 SE 3세대와 아이폰 14로 바뀌었고요. 그 다음에 아이폰 13 프로는 아이폰 14 프로로, 그 다음 아이폰 14 프로 맥스는 아이폰 14 프로 맥스로 이름이 바뀌었고, 숫자만 바뀌었는데, 여기에 아이폰 14 플러스라는 게 하나 더 들어온 거죠. 그렇죠? 그래서 4개였던 아이폰 13의 세그먼트가 아이폰 13, 아이폰 SE 3세대, 아이폰 14, 아이폰 14 플러스, 아이폰 14 프로, 아이폰 14 프로 맥스 이렇게 총 5개 세그멘트로 2개가 더 증가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였다. 이름도 좀 바뀐 거죠. 그 다음에 이 안에 뭐 카메라, AP, 저장 용량, 배터리, 무게, 방수, 뭐 여러 가지 카메라 용량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한번 쭉쭉 보면서 비교를 해야 된다. 따라서 최근에 많은 자료들이 아이폰 14와 13을 비교를 했는데 이 부분을 한번 쫙 잘라 붙여가지고 자기 책상에 딱 붙여놓고 그 다음에 뭐가 바뀌었는지 하나 둘씩 이게 바뀌었네, 이게 더 업그레이드 됐네, 업그레이드 되면 어떤 종목이 더 수혜를 받지, 이런 식으로 하나 둘씩 꼼꼼한 체크와 더 깊은 공부가 반드시 필요하죠. 우리 친구분들은 꼭 이런 공부를 반복해서 practice, 트레이닝 공부는 주식은 반복과 관심의 영역이라고 제가 여러 번 이야기했죠. 이렇게 꼼꼼하게 분석해보지 않으면 절대 실력이 늘지 않습니다. 자, 그렇다면 애플 아이폰 14 시리즈에서 눈여겨봤던 것은 한번 봅시다. 스펙의 변화가 있었는데 아이폰 14, 14 플러스, 14 프로, 14 프로 맥스 4가지 모델로 출시가 됐죠. 기존 거는 있었고 기존에 없던 고급형 플러스 모델이 추가됐다. 플러스 모델 14 플러스가 됐죠. 예. 추가로 13 시리즈 미니 모델 대신 SE 3세대 모델로 보급형으로 출시가 됐다. 보급형 출시가 됐죠. 프로와 프로맥스 모델은 새로운 A16 바이오닉 칩을 탑재했다.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이폰 14 프로와 프로맥스 모델은 새로운 A6, A16, A16 바이오닉 칩을 탑재를 했다. 더 업그레이드 시킨 15 바이오닉을 16 바이오닉으로 칩을 바꾼 거죠. 14 플러스 모델의 경우 13 시리즈인 프로와 프로맥스 모델과 동일한 A15 바이오닉 칩을 탑재를 했다. 그러면 14 프로와 14 프로맥스 중 고급 모델의 A6 바이오닉 칩을 탑재를 한 거고 중저가 모델에는 그대로 플러스 A15 바이오닉 칩을 탑재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프로와 프로맥스 라인엔 다이내믹 아일랜드 기능이 추가됐다. 다이내믹 아일랜드 기능 이 부분에 동그라미. 최근에 아이폰을 공부하는데 즉 우리가 아이폰을 보면 위에 동그라미 구멍 뚫린 부분을 뭔가로 막아가지고 여기에 글자나 뭔가 안내 같은 게 뜨는 그러한 뭔가를 하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바꿨다는 거죠. 화면 상단 펀치홀 디자인을 변경했다는 거죠. 이 두 가지가 가장 중요하다. 4개의 모델로 냈다. 그 다음에 i14 프로와 프로맥스에는 A16 바이오닉 칩 업그레이드 시켰다. 그 다음에 펀치홀 상단에 다이나믹 아일랜드라는 기능을 넣었다. 이 정도 보고 나머지는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A16 바이오닉 칩이라는 뭐냐? 애플의 새로운 프로세서로 대만 TSMC 4나노급 공정에서 생산이 되고 있다. 총 160개의 트랜지스터가 내장된 M1 칩과 유사한 수준이다. A15 바이오닉 칩 대신 6.7%가 더 많이 들어가는 거죠. CPU는 전작과 동일하게 고성능 코어 2개하고 저전력 코어 4개, 총 6개로 구성이 되어 있다. GPU는 전작과 달리 5코어로 통일을 시켰다. 최대 연산량은 초당 17조 번으로 A15 바이오닉 대비 7.55% 향상을 시켰다. 고성능 코어 전력 소모는 20%나 감소를 시켰다.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기술적 변화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애플워치 7 시리즈하고 애플 에어팟 프로 1세대의 판매를 중단을 시켰다. 그렇죠? 신제품이 출시 행사 이후에 애플워치 7 시리즈 에어팟 프로 퍼스트 처음 세대의 판매가
홈페이지에서 사라진 거죠. 일시적 판매 중단일지, 영구적 단종일지는 추후 지켜봐야 한다. 가격 정책을 보면 시장 예상과 달리 애플 신제품의 가격 인상이 없었다. 다만 한국 판매가는 상승을 했다. 환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아이폰 14는 최대 20만원, 13%가 상승하고 프로맥스는 최대 30만원 인상이 된 가격이다. 환율 영향이 큰 것 같습니다. 애플워치 SE 2세대의 경우 북미 판매가는 $30 인하한 반면 한국 판매가는 1만원 인상이 됐다. 에어팟 프로 2세대 또한 한국 판매가가 3만원 인상된 가격으로 나왔다. 최근 지속되고 있는 달러 강세로 인한 환율 영향을 고려한 가격 정책으로 판단이 된다. 결국 달러는 그대로이지만 원화로 환산했더니 가격이 올랐더라. 인상 효과가 있었다는 거죠. 다음 결론적으로 보면 아이폰 14 시리즈의 초도 물량은 9,300만 대로 13 시리즈 대비 13.4%나 증가한 상황이다.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부분이 시장에 반영되면서 LG 이노텍과 BH 같은 관련 기업들이 상승을 했죠. 13 시리즈와 달리 14 시리즈 전 기종이 6GB의 램을 탑재를 했다. 이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신작 출시에 따라서 아이폰 모멘텀은 유효하다. 그렇죠? 공급업체인 LG이노텍, LG디스플레이, 하이비전 시스템, 동아일텍 등의 수혜가 전망이 된다. 이러한 것들이 최근에 나와 있는 아이폰 14에 대한 기본적인 특징 요약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동사는 삼성 디스플레이 기술력의 수혜주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공고한 주요 디스플레이 고객사의 내 입지를 가지고 있다. 삼성 디스플레이 내에. 아이폰 신제품 출시를 앞두고 국내 디스플레이 업체 간 생산량 전망에 변화가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다. 특히 동사의 주요 고객사 물량 확대가 예상되는 점에 주목을 하자. 동사의 주요 고객사는 삼성전기죠. 삼성전기에 납품을 하는데 삼성전기가 이것을 삼성 디스플레이 납품을 통하죠. 언론을 통해 확대 공급량은 1000만 대 수준으로 파악을 하고 있다. 삼성 디스플레이는 아이폰 13 시리즈부터 LTPO 방식 및 OLED 패널을 납품을 했으며 신규 진입 업체가 해당 기술 구현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추정이 되면서 삼성 디스플레이가 아도를 치는 그러한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 즉 삼성 디스플레이에 납품을 하고 있는 동사가 수혜주로 떠오르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이죠. LTPO 기술을 적용한 OLED 패널은 120Hz 주사율 등을 구현할 때 LTPS 기술 대비 전력 소모율을 줄일 수 있다는 거죠. 삼성 디스플레이는 향후 8세대 OLED 투자 등이 예상됨에 따라서 시장 내 입지는 공고해질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다. 결국 삼성 디스플레이만이 애플이 요구해야 하는 그런 LTPO 기술을 맞출 수 있는 수율을 맞출 수 있는 유일한 기업이었다. 이게 동사가 주가가 상승하는 핵심 상황이다. 그러면 동사 그 다음에 삼성전기, 삼성일렉트로닉, 그 다음에 이게서 삼성 디스플레이로 이렇게 구조가 나타나는데 삼성 디스플레이가 애플의 디스플레이 아도를 치고 있다. 기술력에서 다른 기업들이 쫓아오지 못했다는 거죠. 이러한 구조로 단순하게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동사가 수혜가 전망이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LTPO란 뭔가? LTPO에 대한 기술에 대한 이해가 분명히 필요하잖아요. LTPO는 저온 다결정 산화물이다. Low Temperature Polycrystalline Oxide 저온 다원 결정 산화물이다. 애플이 개발한 TFT 디스플레이 공정 기술을 유일하게 구현해 주는 게 삼성 디스플레이라는 거죠. LTPS는 TFT 공정과 옥사이드 TFT 공정의 단점을 상호 보완하면서 결합한 기술의 메커이다. 그게 나온 게 LTPO죠. 높은 기술 구현 난도와 낮은 수율 때문에 문제 때문에 주로 고가 OLED에 사용된 기술이 LTPO 기술입니다. LTPS는 저온 다결정 실리콘 TFT 공정에서 하나의 트랜지스터를 옥사이드 산화물로 변경하여 전자 이동은 낮지만 누설 전류가 없도록 이중 설계한 디스플레이가 바로 LTPO 디스플레이라는 거죠. 그렇죠? 네. LTPS 기술에 하나를 빼서 트랜지스터를 옥사이드 산화물로 변경을 해서 전자 이동은 낮지만 누설 전류를 방지하면서 이러한 것들이 열 효율이라든지 그 다음에 빠른 주사율 이런 것들에게 도움을 줬다는 거죠. 이러한 기술이 LTPO이다. 이 LTPO 기술을
유일하게 수율을 맞출 수 있는 기업이 삼성 디스플레이고 여기에 납품한 기업이 삼성전기와 동사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LTPO는 폴리크라이스탈라인 다결정 실리콘의 경우 휘도의 감소와 플리커링을 막기 위해서 일주일에 60번씩 계속해서 신호를 보내야 하는데 반해서 옥사이드 산화물의 경우 정지 픽셀에서 일주일에 한 번만 신호를 보내줘도 때문에 누설되는 전류를 막을 수 있다는 거죠. 특히 반응 속도가 빠르고 120Hz 등 고속 화면 주사율에 적용하는데 구동 전력이 절약되는 그러한 장점을 보유하고 있는 게 LTPO 기술이 구동되어 있는 OLED다. 이것을 애플이 최근에 고가에 차용을 했다. 이렇게 요약 정리를 해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해하시겠습니까? 이해하셔야 됩니다. 따라서 동사의 매력 포인트는 추가 Q가 성장이 전망이 되고 있다. 아이폰 신제품은 경기 칩체 및 이로 인한 수요 둔화 우려에도 높아진 스펙과 프리미엄 모델의 입지를 통해 견고한 판매량이 전망되고 있다. 이 부분이 핵심이죠. 이 팬덤이 꺼지지 않고 더 확장되는 이 모습. 동사 디스플레이용 RF PCB는 LTPO 적용 여부에 따라서 ASP가 상승됨에 따라서 주요 고객사의 물량 확대로 인한 수혜가 예상이 되고 있다. 동사는 FPCB는 전장, 자동차 산업, 태블릿 PC, 노트북 등으로 사용처가 더 확대가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동사의 수혜, Q가 늘어나면서 동사의 이익이 늘어나는 그런 구조. 또한 올해 4분기부터 LG전자로부터 인수한 차량용 휴대폰 무선 충전 사업이 동사 실적 기여에 긍정적으로 반영될 전망이다. 이 부분도 동사가 지금 주가 상승에 올라가는 원인 중에 하나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습니다. 동사 3분기를 전망하면 2분기보다 눈높이가 올라갔는데 3분기는 눈높이를 상향이 필요하다. 3분기 매출액은 4,396억, YOY로 31.7% 올라갔네요. 영업이익은 588억, YOY로 34.6%나 상승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컨센서스를 각각 4.5, 8.9% 상회할 전망이다. 그렇다면 9월 말에 발표될 실적에서 실질적으로 이미 반영이 됐지만 한 번 나오면 더 찍힐 수 있는 거죠. 더 상승할 수 있는 거죠. 찍혀 나오면. 작년에 주요 경쟁사의 사업 철수로 인해 동사의 실적 가시성이 이미 높은 상황이지만 추가적인 눈높이가 상향이 필요한 시점이다. 원인은 아이폰양 주요 고객사의 점유율 확대와 주요 고객사 내 동사의 점유율 확대가 동시에 진행되고 있다. 삼성 디스플레이 내에서의 동사의 점유율을 말하는 것 같아요. 특히 동사는 이번 모델에서 수익성이 높은 프로와 프로맥스 중심의 공급이 확대되어 있어 실적 가식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다. 삼성전기가 싸구려는 다 대덕전자니 이런 데다 줘버리고 비싼 것만 하고 있죠. 여기에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아이폰 14의 초기 물량 생산이 전작 대비 높은 상황이다. 아이폰 13이 2,500만 대 있는 아이폰 14는 3,400만 대까지 올라가 있는 거죠. 초기 물량이. 동사에는 우호적인 또는 환율이 지속되고 있다. 이 모든 것들이 BH의 주가 상승의 원인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문제는 선반영 정도이죠. 선반영이 어느 정도 됐느냐, 60% 됐냐, 70% 됐냐, 80% 됐냐, 100% 됐냐, 이 부분이 중요한데 저는 이제 80%를 넘어가고 있다. 35,000원이 넘어가면 90%까지 확장이 되고 있다. 나머지 10%는 9월 말, 10월 초중순에 10월 말경에 발표될 동사의 실적 발표 때 한 번 더 반영이 되고 그때는 팔아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거죠. 자, 오늘은 BH에 대해서 팔아야 하나 추격 매수해야 하나 여러 가지 생각을 했는데 일단 35,000원이 넘어간 이후에 생각을 해서 그 이후부터는 매도해서 35,000원에서 4만원 사이 전 35,000원부터 팔아라 했는데 그때부터 조금씩 30%씩 매도해서 4만원대 모든 것을 한 50%까지 정리를 하고 이 시기가 10월 말 정도 동사 실적 발표 때 피크를 칠 것이다. 이런 면에서 추격 매수보다는 이익 실현 차원에서 접근하는 게 맞다. 만약에 단타로 들어가고 싶으면 목표 10%, 지금 31,000원, 2,000원에 들어가서 4만원대 파는 그 정도의 깡이 있어야 되는 게 아닌가. 그렇게 하면은 한 20% 정도는 먹을 수 있는 모습인데 단타 정도는 가능할 수도 있다. 이런 생각도 또 해보네요. 자, 오늘은 BH라는 좋은 종목 한번 분석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투자에 많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내일 뵙겠습니다.